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행자,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무덥죠? 저도 오랜만에 공원에 나갔는데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웃고 이야기 나누시지만 몹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날씨도 덥지만 아주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 탈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애써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으시고 실망하시는 어르신들 혹시 주변에 계시지 않으신가요? 혹은 나도 혹시 탈락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드릴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로 기초생활수급 탈락. 왜 자꾸 늘어날까요? 탈락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준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늘어났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2025년 소득기준 완화라는 그래픽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로 탈락하게 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례 1. 갑자기 소득이 늘어난 경우를 볼까요? 첫 번째는 갑자기 소득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7세인 우리 김영숙 할머니는 아드님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 사업이 잘 돼서 매달 생활비를 좀 더 보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으로 잡혀버려서 기준을 초과하셨네요 라는 통보를 받으신 거죠. 이런 경우 어쩌면 좋나 하고 속상해만 하시지 마시고 아드님께 상황을 말씀드려서 정기적인 생활비가 아닌 일시적인 용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소득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미리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시는 게 중요해요. 사례 2. 재산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박춘식 할아버지는 시골에 살고 계셨는데 얼마 전 오래된 밭이 개발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되셨대요. 이 보상금 때문에 재산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하시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보상금을 생활비나 의료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고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재산이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것이에요. 둘째로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조건이 확 풀립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소식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확 달라집니다. 이제 기초수급 탈락이라는 말, 옛날 이야기로 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크게 세 가지가 바뀌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번 변화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첫 번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자동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걱정 마세요. 예전에는 10년이 넘은 2000cc 미만 차량도 일반 재산으로 처리됐지만 이제는 1600cc 미만의 경영차는 아예 소득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옆집 김할아버지는 손주들한테 물려받은 작은 경차 한 대로 장 보러 다니셨는데 이제 이 경차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말 좋죠? 그리고 10년이 넘은 2000cc 미만 차량은 이제 일반 재산으로 보고 시세의 3분의 1만 소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60%를 계산했었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죠. 이제는 차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변화는 생활용품, 장롱 속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두 번째, 어르신들이 쓰시는 생활용품, 소액의 예금 등도 재산으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 내 장롱 속에 비상금 조금 넣어뒀는데 이것도 잡히나? 걱정하셨죠? 이제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최할머니는 손주들 용돈 주려고 매달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대요. 이게 통장에 쌓여서 재산으로 잡힐까봐 걱정하셨는데 2025년부터는 금융재산 중에서 생활비로 쓰는 소액은 재산으로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실히 기준이 올라갈 예정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예전에는 자녀나 손주가 소득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했죠.
자식 있는데 왜 지원받으려고 하냐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훨씬 더 완화됩니다. 이제는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이 많더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은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사는 딸이 월급은 많지만 자녀 교육비나 대출금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께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예전에는 무조건 탈락이었지만 이제는 부양 능력을 좀 더 현실적으로 따져보게 된 겁니다. 셋째로, 탈락해도 괜찮아요. 다른 지원 제도는 없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셨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하고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지원제도 1. 차상위 계층 지원입니다. 첫 번째는 차상위 계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더 많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죠.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시면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에서 탈락하셨다면 차상위 계층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제도 2.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부가 긴급하게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 탈락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위기에 놓이신 어르신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세요. 넷째로, 복지 서비스. 똑똑하게 이용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런 복지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맞춤형 급여 안내 즉 복지 멤버십 제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는지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셨죠? 이제는 한 번만 신청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손주분들이나 주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해서 꼭 한번 신청해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에 맞춰 우리를 위한 복지 정책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담당 공무원에게 용기 내어 문의해 보시는 겁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은 언제나 어르신들의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